올 한해 남북 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해소되고 또 추석에는 이산가족 상봉까지 성사됐죠. 하지만 8년여 만에 열린 당국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더 나가지 못한 채 아쉬운 연말을 맞게 됐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남북관계 그리고 새해 전망을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연휴에도 그렇죠.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우선 어제 타결된 이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그동안에 남북이 이견을 보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발씩 서로 물러나서 네, 극적으로 타결을 하게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걸 보면은 대표적으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 이것과 같이 좀 국제적 표준에 네. 맞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 그런 의미가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분양가의 1.56% 네네. 정도로 결정됐는데 이게 이제 1평방미터당 0.64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북한이 분양가의 한 2%를 요구를 했고 네. 우리는 오히려 1%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야말로 나름대로 협상을 거쳐서 그 중간 수준에서 1.56%로 결정이 사실 예, 됐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남북이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또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을 이뤄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남북 사이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걸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 일단 우리가 북한의 신년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신년사 매년 내용 1월에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은 수령의 입으로 수령의 생각을 그야말로 이제 밝히는 것이 네.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신년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년사 내용을 북한 전 주민들이 또 모든 조직들이 이것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1년 동안 하는 그런 형태로 사실 진행이 됩니다. 네네. 그만큼 중요한 신년사 내용인데 거기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 거기에다가 또 더해서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것 없다. 네. 단지 이제 물론 조건은 달았죠.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 자체가 형성이 된다면은 최고위급 회담, 곧 정상회담까지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네네. 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은 나름대로 이 남북한 관계를 좀 매끄럽게 그리고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기본 의도는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항상 북한이 먼저 자기들의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군사적 수단을 상당히 활용을 좀 합니다. 그래서 네. 군사적으로 우선 먼저 우리한테 위협을 좀 해놓고 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면서 남북한 대화라든가 이 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올해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도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목함질의 도발을 네네. 하는 건데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위해를 좀 가하고 그런 위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러면 이제 평화적인 남북 대화라든가 남북한 관계에 필요하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네. 거기에서 북한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런 목함질의 도발과 같은 소위 도발과 같은 이런 행위들이 있다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도 되죠. 예. 그러나 이제 북한이 어쨌든 이 목함질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자기들이 좌충수를 뒀다 이래 볼 수도 사실 있습니다. 네. 좌충수.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들은 목함질의 도발 우리한테 위협만 하는 수준으로 했는데 네.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으로 사실 일관하면서 우리가 지켰죠. 나름 예. 원칙을 지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정신 심리전과 관련된 대북 확성기 방송 DMZ 주변에 네. 이것을 제기하게 됐고 사실 이것은 북한의 체제를 굉장히 오히려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예. 그런 것이 되는 것인 만큼 북한 이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자기들 스스로가 고위급 회담을 또 제의하고 또 네. 이것을 통해서 합의문을 내놨죠. 또 이 합의문에 기초해가지고 북한은 그 내용에 따른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위 당국자 회담 네. 이것도 또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차관급 회담으로 연결이 돼서 그러나 이제 이 차관급 회담 자체는 북한은 북한대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어떤 그런 의제 네. 여기에 집착했고 우리는 좀 더 포괄적으로 예. 또 그것도 우선적으로
앞으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같은 이런 뭐 정례화시키고 보다 더 이 남북한 이산가족의 인도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하는 여기서 초점을 두면서 여타의 네. 문제들 했는데 뭐 결국 무산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올 한해 그 남북 관계를 쭉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네. 사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서 남북 관계 개선에 뭔가 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연말까지 뭐 별다른 진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없이 특히 예. 이제 차관급 당국회담도 어렵게 성사가 됐는데 별 소득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다음번 차기 그 당국회담은 언제쯤 과연 열릴 수 있을까요? 뭔가 좀 대화를 하려면 일단 만나야 될 텐데요. 이번 경우는 이제까지 저는 이런 뭐 예측을 하거나 이런 네. 좀 쉽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번만큼 참 어려운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차관급 회담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사실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그 실무 회담이라든가 이것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공동 사업 예. 이것이 재개될 것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네. 북한은 지나치게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예. 재개 여기에 또 집착을 하게 됐고 또 거기서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결렬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럼 과연 북한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는 것은 시점은 사실 알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북한은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전제는 사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년에 소위 그 36년 만에 그 당대회가 그렇죠. 열리게 됩니다. 예. 7차 당대회가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 부문에 있어서 네. 뭔가 성과를 내줘야 됩니다. 그럼 역시 남북한 소위 통일 부문에 있어서도 북한은 나름대로 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성과는 역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뭔가 이 통일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여기에서 근거한다 보면은 네. 그 이전에라도 북한 스스로가 남북 대화를 다시 재해할 예. 이런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 이래 볼 네. 수가 있죠. 남북 관계 개선에 또 좋은 그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게 이산가족 상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 이제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열렸는데 내년에 그 설을 계기로 한 그런 추석 상봉,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같은 것은 인도주의적 우리 측 네네네. 입장에서 봤을 때 인도주의적인 문제니까 하시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입장이 예. 반면에 북한 경우는 이것을 상당히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체제에 부정적인 그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떻든 이것을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만큼 네. 자기들은 이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카드를 주면은 거기서 반대급부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북한이 지금 바라는 건 결국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일 테인데 네. 그럼 그것이 이제 우리가 쉽게 하루아침에 이것이 타결될 그런 가능성은 사실 좀 떨어진다. 예. 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우리가 바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예측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북한이 뭐 앞서 신년사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이제 7차 당대회도 있고요.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1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조만간 김정은 그 제1위원장의 신년사 발표가 있을 텐데 네. 내년에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담게 될까요? 내년에는 북한에도 물론 남북한 관계 개선의 필요성도 강하게 그 반영을 할 겁니다. 예. 그 중에서 그것이 특히 우리가 지금 통일준비위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북한도 이것에 지지 않고 내년에는 통일이라는 어떤 그런 그 화두를 상당히 그 강조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기 위해서는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남북 간의 그 통일 방안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 자기들의 그 고려민주 연방공화국과 같은 그런 연방제 안 뭐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의 어떤 그런 통합을 해서 네. 이런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강하게 부추기는 선전선동을 강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좀 예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통일의 의지를 밝힌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항상 이제 그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북한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죠. 핵 경제 병쟁 노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네. 것이 뭐냐면 핵 경제라고 했을 때 핵은 이미 자기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개발을 했고 예. 달성했다는 일정한 목표 달성 차원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경제 쪽입니다. 예. 그럼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강하게 지금 그 필요성을 갖고 있으니까 소위 이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을 재활성화시키고 예. 또 북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 상호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용인하면서 네. 이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쪽에 더 치중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예. 뭐 북한의 신년사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과연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그 정부로서는 예. 내놓을 것은 다 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강조하는 그런 네. 그 입장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작은 통로론이라고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 통로라든가 그다음에 그 동질성 등등 이런 식으로 이 통로론을 사실 내놓고 있고 또 네. 이것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으로서 일단 뭐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 이상 가족 상봉 행사 이런 문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동질성 차원에 있어서 그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과감하게 네. 나름대로 그 허용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오히려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아가가지고 뭐 금강산 관광 재개 사업도 거기에 하나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남북한에 직접적으로 북한의 그 인민 생활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것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 네.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담길 것으로 예.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집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좀 추진력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변수가 되고 있는 게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건강 상태거든요. 네. 그동안에도 보면은 뭐 여러 차례 뭐 발목을 이렇게 절뚝거리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도 했고요. 또 뭐 비대하게 좀 살이 찐 모습도 네. 많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은 어떨까요? 지금 뭐 건강은 워낙 또 갑자기 지금 체중이 예. 늘어난 것으로 그렇죠. 일단은 나타나 예. 있고 또 그것의 여파로 보면은 뭐 절뚝거리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네네. 또 손에 뭐 여러 붕대를 감고 있는 그런 예. 모습도 사실 보이고 이렇게 해서 네. 그 여파로 일어나는 그런 그 건강 문제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그야말로 아주 급변 사태를 일으킬 정도로 그 건강의 그 문제가 돌출하는 어떤 그런 변수로서는 너무 우리가 가중치를 줄 필요는 사실 없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게 아직까지 젊다 예.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최고 지도자의 건강 자체는 네. 결국 그 체제의 문제다. 그 체제를 앞으로 그 안정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젊지만 네. 그런 건강 문제도 지금부터 우리도 나름대로 체크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나름대로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되죠. 지금 당장 어떤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있다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항상. 예. 자, 그리고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도 불구하고 사실 북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네, 있거든요. 근데 앞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조금씩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하기도 하고 개방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장마당도 이런 북한의 어떤 개혁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앞으로의 그 변화되는 모습들 어떤 식으로 변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인민 경제 생활 자체는 어느 정도 네. 나아졌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이제까지는 국가가 배급 형태로 되는데 배급의 어떤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예. 결국은 주민들은 그만큼 배급을 못하게 되면은 그 식량 사정 자체가 이제 결국은 어렵죠. 굶어 죽는 형태로까지도 이래 나오는 그게 됐는데 예. 그러나 어떻든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근근히 살아나가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평양에 있어서 이런 상업 활동이라든가 이 경제 활동이 좀 활성화되는 그래서 이제 이 경제 자체를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달러들을 사실은 내놓고 이것이 또 순환되고 함으로써 네. 이것이 또 재정이 활용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본주의식 그 시장 경제 이런 데 대해서 우려는 사실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 7차 대회 네.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좀 제한하면서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적인 그런 그 인민 대중을 적극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체의 어떤 그런 생산 방식이라든가 이 경제 방식을 통해서 소위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 네. 이것을 좀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어느 일정 부분 정도로 다시 이 그 주민들의 상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면서 네. 또 옛 체제와 같은 뭐 천리마 운동이라든가 대한의 사업 체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소위 그 당이 정치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인민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네. 인민 대중을 통제하고 인민 대중을 그 여러 가지 성과를 내도록 막 뒤에서 부추기는 어떤 그런 영역, 소위 그 인민 대중을 다시 쥐짜게 하는 네. 그런 경제가 상당히 또 강조되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과 같이 한쪽으로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같이 그쪽으로 마냥 발전되도록 놔주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본다면은 또 인민생활 자체도 예. 그렇게 녹록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남북 관계 그리고 새해 전망을 정용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